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오늘 마케팅 이야기 나눌 책은 이 책이에요. 스타벅스 경험 마케팅.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경험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마케터들이 주목한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경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요새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혹은 고객, 취향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얘기 안 하는데 저만 되게 집중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화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책을 만든 출판사는 보시다시피 UX 리뷰라고 해서 그 출판사 이름부터 사용자 경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되게 기대하면서 선정한 도서고, 저자는 조셉 미첼리라고 심리학자이자 동기부여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저자가 책을 쓴 이유를 밝힌 부분에서 완벽한 실행을 동반한 비전과 계획은 위대한 기업들의 특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스타벅스라는 위대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22페이지에서 저자는 그 스타벅스의 리더들을 취재하면서 밝힌 내용을 이제 문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들이 보여준 기쁨과 솔직함, 자유재량에 놀랐다. 나중에 나를 기꺼이 받아들인 그들의 태도야말로 스타벅스 성공 모델 핵심에 가깝다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좀 동기부여 전문가이고 그 스타벅스 리더들을 18개월 동안 취재했다고 하는데, 취재하면서 다룬 이야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스타벅스 그 자체에도 되게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 조직의 리더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도 되게 주목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주고 계시거든요. 알맹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경험 마케팅이라는 책의 알맹이는 스타벅스 직원들, 파트너라고 부르는데요. 직원들한테 그린 에이프런 북이라고 배포되는 소책자가 있나봐요. 그 소책자에 OB 철학, 그러니까 환영, 감동, 배려, 지식, 함께하라 라는 메시지가 5가지로 내포되어 있는 어떤 그 메시지 책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알맹이로 좀 뽑아서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린 에이프런 북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앞치마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수첩의 크기고, 그 고객과의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스타벅스라는 조직은 그린 에이프런 북이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원칙과 철학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직원들에게 마케팅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도 스타벅스 이용하면서 아마도 꽤나 경험했었던 것 같은데, 되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스타벅스의 철학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나 봐요. 스타벅스 들어가면 되게 큰 소리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듣는 거는 다반사고, 우리가 음료 주문했을 때 음료 컵에 그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요새는 스타벅스 어플에 저장된 닉네임으로 이름이 적혀서 저는 제인이라고 저장되어 있어서 음료가 나오면 제인님 무슨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환영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사실은 스타벅스 전체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왔을 때 고객을 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이벤트, 예를 들어 무료 시음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측 가능한 안정감 서비스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맛있는 커피를 제공함으로써 품질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꾸준히 가지고 가면서 그 고객들을 환영해서 맞이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게 일관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감동을 드립니다입니다. 감동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전달하냐면 3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 접촉, 두 번째 발견, 세 번째 반응인데,
접촉은 52페이지에서 스타벅스가 고객과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소개해 드릴게요. 고객이 기대하는 건 최고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자신의 요구가 중요하게 여겨지길 바랄 뿐이다. 저는 이 문장을 딱 듣자마자 되게 머리를 쿵 하고 얻어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고객을 아주 밀접하고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성공하는 마케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공간에 들어갔을 때 막상 고객으로서는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면 옷 같은 거 구경할 때 골라드릴게요. 그러면 오히려 좀 깊이 되기도 하고 이랬었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고객으로 어떤 브랜드의 경험을 할 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좀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스타벅스에서는 이거를 고객과 접촉할 때 이 정도의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이미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다고 해서 놀라웠었던 부분입니다. 하월드 슈츠,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창업주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사람에게 서빙하는 커피 비즈니스가 아니라 커피를 서빙하는 사람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는 지역사회와의 친밀한 관계와 인간애로부터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견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반응은 이게 참 마케팅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거듭 강조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하고 짧습니다. 듣자마자 실행하라. 듣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가 발견되면 바로 실행하는 것, 그게 스타벅스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월드 슈츠는 리테일 이즈 디테일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라임이 딱딱 잘 맞는 문장인데 한국어로 풀었으면 소매업은 상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스타벅스 비즈니스는 아주 끝까지 디테일해야지 되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해야지만 고객이 감동하고 고객한테 전달된다라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고 해요. 불만을 이야기하는 고객은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극소수죠. 오히려 우리도 뭐 식당에 가서 밥이 맛이 없거나 스타벅스 커피가 오늘 맛이 없을 때 굳이 그 스타벅스 파트너 점원한테 가서 오늘 커피가 어때요 저때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보통 그냥 떠나버리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고객이 남기고자 간 메시지를 좀 발굴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것은 중요하다. 또한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진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고객과 감정적으로 강한 유대를 맺고 고객이 이 회사의 성공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기는 해요. 스타벅스에 고객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스타벅스가 어떻게 받아들임으로써 고객이 소속감을 가지게 했고 그 디테일한 의견 반영이 스타벅스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거듭해서 등장합니다. 또 스타벅스 가면 저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거든요. 그 스타벅스 음악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사실 알고 보면 더 놀라운데, 항상 고객 맞춤형 선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분 좋은 색상, 안락한 가구, 적당한 조명 밝기까지도 매번 스타벅스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일관되게 유지하는 고객 경험적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적 경험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품질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판매처이기 때문에 커피 빈을 구매해서 로스팅하고 그거를 고객한테 내놓기까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이걸 고객한테 더 합리적인 가격 혹은 더 프리미엄한 원두를 수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품질 개선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 7센트 밸브에 대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 7센트 밸브 사례가 뭐였냐면, 고객한테 전달되기까지 엄청난 원두량을 소화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원두에 어떻게 하면 신선도를 좀 오래 유지해서 이걸 배포를 하지, 유통을 시키지? 라는 고민을 쭉 하다가
고작 7센트짜리 밸브를 하나 붙임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하고 다른 커피 브랜드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원두를 이렇게 유통시킬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이게 스타벅스 내에서도 되게 성공적인 어떤 케이스로 스터디되고 있고, 스타벅스 기업은 7센트 밸브와 같은 가치와 혁신과 노력을 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치는 서로를 배려합니다 라고 설명되는데요. 이 서로에서 다르니 라고 하는 것은 스타벅스와 스타벅스 제품이 영향을 미치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라고 포괄하고 있다고 해요. 존재가 세분화되면 뭐 이런 분들을 들 수 있어요. 고객, 잠재 고객, 비평가, 동료, 주주, 매니저, 보조직원, 농부, 원두를 따는 사람, 공급자 등등.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고객이 최우선이다, 고객이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한테는 깍듯하게 대하고 뭐 동료 혹은 직원한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기도 한데, 지속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해요. 고객보다 동료를 훨씬 나쁘게 대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스타벅스 사내에서 직원들은 99페이지를 통해서 좀 평가 제도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이 아무리 오랜 경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결국은 현재와 미래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되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스타벅스 조직에 인입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남보다 고객 서비스를 우월하게 한 적이 있어서 되게 성공 케이스로 스터디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실에서 혹은 미래에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에 어떤 경험적 가치를 줄 수 있는가를 통해 스타벅스 직원으로서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어 있다고만 하면 사실은 더 나은 미래를 좀 직원들, 파트너로부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엿볼 수 있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되게 멋있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독일의 시인 하이네가 말했다라는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비판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이 문장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스타벅스가 좋은 브랜드고 좋은 경험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되게 칭찬도 많이 받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찬사도 많이 받았고, 이 책에는 그러한 숱한 사례들이 등장하지만 비판에 있어서도 열려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되게 훌륭한 기업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작은 비판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조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덮으려고 하거나 회피하거나 뭐 이러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는데, 스타벅스는 오히려 관대한 대응 전략을 씀으로써 경청이 최선이다라는 가치를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책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라고 하는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례로 제3세계의 이제 커피 농장의 인력이 되게 커피 브랜드가 상향하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는 것과 다르게 좀 힘든 삶을 산다? 뭐 그런 그 커피 농장의 가치나 커피 농장의 환경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 제기화가 되었을 때 그걸 회피하거나 없는 일처럼 굴지 않고 제3세계의 커피 농가에게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서 그걸 바로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스타벅스가 그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랬던 시기가 있었네 라고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식을 갖춥니다 라고 설명되는데, 지식이 사내 교육이기도 할 거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커피 지식 혹은 뭐 경험 마케팅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어떤 경험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지도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한테 지식을 뭐 나눠주면 뭐해? 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과 지식을 나누면 고객의 안목이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고객이 거래 대상이 아닌 믿을 만한 조언자가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한 스타벅스 사내 교육은 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유명하고, 그리고 지금도 지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은 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철학 때문이라고 해요.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좀 비용을 낮추는, 투자 비용을 낮추는 부서가 교육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스타벅스는 이게 되게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최우선 투자를 하고 높이 그 기능적 역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교육의 한 사례로 커피 패스포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커피 패스포트라는 거는 그 104쪽에 달하는 소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패스포트라고 부르나 봐요. 90일 이내에 습득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다 습득한 직원들을 커피 마스터로 인정함으로써 검정색 앞치마를 준다고 하거든요. 마치 태권도에서 검은 띠 따는 것처럼 검정색 앞치마를 두른 스타벅스의 직원들을 보면 이제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한국도 이게 적용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5번째는 함께합니다 라는 가치인데요. 매장에, 회사에,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스타벅스 커뮤니케이션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올바른 기회를 제대로 잡는 법을 아는 동료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동료들이 세심하고 창조적이며 열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돕는다라고 하거든요. 스타벅스의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스타벅스의 파트너, 매장에서 일하는 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파트너라고 계속 지칭하는데, 파트너들이 회사의 개선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파트너가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고 느끼도록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람은 누구나 변화의 주체가 되길 원한다. 리더가 비즈니스와 지역사회 모두에 영향을 미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여를 장려할 때 직원들은 더 밀접하게, 더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생각한대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뻔한 도덕 교과서에는 나올 것 같은 이야기라서 이게 뭐 스타벅스의 대단한 마케팅 전략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인지했지만 구체화하지 못했고 실행 가이드로 못 만들었었던 걸 실행 가이드로 만들므로써 그 스타벅스에 소속된 모든 파트너들이 마치 자신에게 부여된 미션인 것처럼 수행해 나가는 게 훌륭한 스타벅스 경험 마케팅의 성공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알맹이인 그 오비에 맞는 태도 및 스토리텔링을 위한 교육에도 게을리하지 않는데, 대화와 관계 맺기라는 주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해요. 그 교육을 한다는 게 지루하거나 형식적이거나 통속적이지 않게끔 하는데 주요한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뭐 예를 들어 고객이 팔짱을 끼고 있었어. 주문을 하는데 고객이 팔짱을 끼고 있거나 다리를 떨거나 그랬을 때 고객의 내면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객 내면을 탐독하는 훈련 같은 거를 함으로써 고객과 더욱 친밀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5가지 알맹이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책이 왜 별책인지, 특별한 책이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저는 20살 언저리쯤에 스타벅스가 막 한국에 들어올 때 별다방이라고 칭해지면서 그 스타벅스 컴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여자들을 된장녀의 표본처럼 얘기했었던 시대를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벅스 이미지는 한국 진출할 즈음이었겠죠? 밥값만큼 비싼 커피라는 어떤 그런 편견과 비판과 이런 것들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도 다양화되고 있고, 스타벅스가 프리미엄이라기보다는 앞서 요즘 브랜드, 챕터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중적인 브랜드로 각인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책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뭔가 스타벅스가 지역사회에 밀접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든지 한국 내에서 되게 친밀한 에피소드가 발생한다든지 그러한 느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주 깊게 잘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몇 가지 사례가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전지적 참견 시점 그 이영자 씨가 나올 때 처음에 막 따뜻한 텀블러에 커피를 담으면서 별을 모으기 위해서 매니저가 막 몇 초 대기하고 이랬었던 스토리가 전달됐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점원의 태도가
몇 번 별을 받으려고 막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딱 시간을 재서 그만큼 기다리셨으니까 별 하나 이제 추가하실 거죠? 라고 역으로 묻는 장면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스타벅스 그 그린 에이프런 북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객을 환영하고 기억해서 감동을 주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어쩌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최근에 제가 그 여성 의류 쇼핑몰 브랜드의 대표이신 임블리님을 사랑스러워서 SNS 팔로잉하고 자주 들여다보는데, 명동에서 뭐 행사장을 갔다가 뭐 되게 손님이 급격히 넘쳐나서 주차 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명동점 스타벅스 직원들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코멘트를 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걸 봐도 사실 뭐 꼭 셀럽이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험 마케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되게 또 훌륭한 조언자가 된 고객으로서 경험이 쌓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타벅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직책을 맡고 계시는 마틴 콜스는 문화적인 연대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대요. 이 스타벅스의 1등 공신은 뭐 팀 리더도 아니고 스타벅스의 초록색 마크나 커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긍정적이고 팀 지향적인 직원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긍정적이고 팀 지향적인 직원들이 어떻게 전수받아서 그 철학을 운용하는지를 탐독하기에는 아주 좋은 책이었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스타벅스 직원,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어느 정도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냐면 1987년에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2006년에 10만 명으로 폭발적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적의 고객 경험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파트너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전을 인식하도록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완성하는 전체가 된 것 같아요. 또한 언제나 환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사회 기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에서 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알맹이를 뽑아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가치를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뺐지만, 책을 읽어보시면 사례 하나하나를 읽어보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타벅스가 어떻게 이 브랜드가 되었는지를 좀 집약한 문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105페이지에 등장하는데요. 스타벅스는 매장 시설, 제품 진열, 색상, 장식, 간판, 음악, 향기가 조화를 이루어 일관되고 매혹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커피와의 로맨스를 꿈꾸게 하는 환경을 창조한다. 커피에 대한 회사의 열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고객에게 정중한 대우를 하고 여러 가지의 놀라운 서비스로 보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통해서 스타벅스 경험 마케팅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